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반려동물과 마지막을 위한 이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실 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우리 사람들 또한 수명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과적인 치료, 수술적인 치료 모든 것을 병행을 하더라도 치료가 불가하다라는 판정이 내려질 때는 큰 결정을 해야 할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급성으로 인한 중대한 질병이 아닌 이상은 만성적인 질병들, 예를 들어서 심장병 말기, 신부전 말기, 췌장염 말기 혹은 종양으로 인해서 전이소견이 확정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 평균적인 기간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님들이 대충은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도래를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 나빠질 때, 이때 보호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적은 확률이라도 어떻게든 이 만성적인 질병을 한번 이겨보고자 한 번 더 입원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중환자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서 질병을 이기고자 하는 연장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원을 하면서 더러 어떤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수명 연장에 대한 효과를 보기 때문이죠. 다만 이거에 대한 단점은 아무래도 병원에서 사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매우 큽니다. 병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큰 질병이라면 사망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마지막일 때 이 순간을 함께 하고자 하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 충분히 얘기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치료는 당연히 동원 치료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높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이미 만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을 함께 할 때는 통상적으로 10%의 확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열에 하나 정도는 아이들이 이거를 이겨내고 다시 기력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전제는 만성화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을 연장해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만성화가 도래를 했고 치료를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을 때는 논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어떤 보호자님들은 16, 17살이라고 나이로 단정 짓고 처음으로 아파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그냥 데려가신다고 하세요. 그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입원 치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져서 올바른 치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경우에서는 보호자님께 꼭 당부드린 것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반응을 지켜보자라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동원 치료입니다. 동원 치료는 당연히 입원 치료보다 효과가 절반 혹은 그 이하까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있다는 장점이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일 때는 저는 그 어떤 것도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것은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단점의 종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과 그리고 보호자님의 결정에 올바르게 따른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보호자님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신에 통원 치료를 결정할 때 보호자님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부분은, 보호자님들이 통원을 선택하시면서 욕심을 크게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원은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마지막 순간은 절대로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는 우리 아이가 완전히 낫길 바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 두 개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입원을 권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원을 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않게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장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통원을 할 때 이제 보호자님이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는, 어떻게든 약을 먹어보겠으니 약을 올바르게 최대한 많이 처방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성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질병이 한 가지인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신부전, 췌장염, 신부전, 그리고 호르몬 질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을 하면서 꼭 어떤 것들을 약을 먹어야 하는지를 정하는데, 다만 호흡이 힘들어하거나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억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너무 무리는 하지 말자, 꼭 이거는 먹여달라 라는 거를 항상 설정해 놓고 약을 먹이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도 사료에도 어떤 사료가 좀 더 나을지, 어떻게 먹이는 게 나은지,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동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안락사에 대한 방법입니다. 안락사의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진 않지만 수의사가 치료 불가의 판정을 내릴 경우 안락사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어떤 분들은 처음 오시는 분이 와서 안락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환인지 모르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치료 반응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이를 쉽게 안락사를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락사의 경우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어떻게든 입원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치료 불가의 판정이 내려져서 공고사항을 얘기를 하고 보호자님이 결정을 하셨을 때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면회를 합니다. 대기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들, 못했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조금 더 같이 함께 한 뒤에 안락사에 대한 시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진정제를 투여를 합니다. 진정제를 투여를 하고 아이가 조금 진통과 진정이 된 상태에서 수면 마취를 들어가게 됩니다. 마취가 얕은 수면 마취 이후에 깊은 수면 마취를 유도를 해서 통증의 반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세 번째인 안락사 약물이 주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정지 기계를 통해서 심박수가 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청진기를 통해서 마지막을 확인한 뒤에 사망 시간을 안내 드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은 상황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의 선택에 항상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입원을 통한 더 연장을 통해서 치료, 즉 병마와 끝까지 싸워본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동원 치료를 한다. 세 번째, 편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진행을 한다. 이 세 가지 다 절대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더 낫다도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보호자님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생각을 하고 가족분들과 꼭 상의를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주치의와 다시 상의를 해보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준비를 하기 전에 앞서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음의 준비를 꼭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결정에서는 많은 후회가 남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평생 후회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서 마지막까지 우리 행복했던 추억을 간직한 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감사합니다.